안녕하세요. 좀 더 새로 뵙는 분 같아요. 직장 다니는 분 계세요? 직장 다니는 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이 시간에 맞춰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고 싶어요. 이 시험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면 가능한데 그 절대적인 시간을 뽑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BC 같은 경우는 깊숙이 가는 게 아니고 폭넓게 가요. 그리고 경제학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능력 갖고도 거의 풀어요. 경제학 같은 건. 근데 이제 매니지먼트 어커닝은 회계학을 한 분들은 좀 괜찮겠지. 근데 회계학 한 분들도 경영학과 친구들도 이걸 안 한 친구들은 좀 어려운데 학생들은 좀 쉽다 그러는데 거꾸로 직장 다닌 분들이 어렵대. 반대로 재무관리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쉽대요. 그리고 지문이 짧아.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근데 이거 매니지먼트 어커닝은 길어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고 어쨌든 이 저랑 2달 동안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제가 합격하는 사람들을 봤어. 어떤 사람이 합격하나 봤더니 제가 10년을 가르쳐 봤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모든 과목 다 선생이 괴로울 정도로 질문을 하면 합격을 해요. 근데 질문을 안 하잖아요. 뭐 이건 뭐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점점 쌓이지. 질문하는 거를 이런 걸 물어봐야 되나? 그렇게 해서 질문을 안 하면 잘 안 돼. 그리고 특히 오프라인에 와서 이렇게 듣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리고 예습은 못 하더라고. 저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 예습 효과가 있는데 예습을 잘 안 돼. 그런데 복습은 언제 하냐면 듣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그리고 다음에 오는 학원에 오는 차 안에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집이 먼 사람들이 잘해요. 그 시간은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AICPA 공부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핸드폰은 검색하는 데만 사야 돼. 어떤 걸 검색하느냐? 이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용어가 나오거든. 그런 걸 찾아보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예인 찾고 그러면 그건 아주 안 돼. 진짜야. 그 시간이 아까워. 그 연예인 안 하는 건 몰라도 옆에서 다 알려줘.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돼. 그걸 먼저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동안에. 그리고 경조사도 아주 친한 경우 외에는 그냥 부주만 해. 다 쫓아다니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안 돼. 1, 2년 못 만났다고 해서 친구가 안 되면 안 만나도 돼. 그런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 붙었어. 옛날이지만. 근데 직장 다니면서 엄청 제가 힘든 잡을 했거든. 막 중요한 잡을. 그 어떻게 공부했냐? 아침에 출근하면 그 당시에 8시 반, 9시까지 출근할 때인데 저는 6시 반까지 출근해갖고 1시간 반을 공부했어요. 예? 그 점심 때는 구내 식당에서 10분 만에 먹고, 그러니까 11시 50분 가서 밥 먹고 12시 5분부터 화장실 가서 1시간 동안 공부했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미리 다음날 공부할 거 한 3, 4, 5페이지를 갖다가 복사해갖고 그걸 가서 하죠. 직장에서는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싫어해. 부모님만 좋아해. 그래서 직장에서는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이 어느 직장이고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어느 직장이고 밑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상사는 하나도 없어. 겉으로는 공부하라고 그래. 위선자야. 직장에서 다니면서 여러분들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사람이 많아. 진짜예요. 그래서 점심 때 그렇게 했고 저녁 때는 퇴근할 때는 그 다음에 공부할 걸 카피 떴어. 직장 다니면서 좀 직장 걸 이용했지. 그래서 뭐해? 전철 타면서 3페이지만 이렇게 포켓해서 봤어. 예? 어떤 특히 직장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 꼭 도서관 가야 공부한다. 그러면 5일 동안 책을 안 보다가 토요일날 일요일에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매일 생각을 AICPA가 돼야지 내가 뭔가 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제 직장 가서 서울대를 나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부 다 공부 안 했다고 공부 잘한 걸 믿어줘.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돼. 여러분들 AICPA 있다면 명함에다가 AICPA라고 써놓으면 회계를 모른다 해도 관계없어. 다 잘하는 걸 인정해줘. 또 어떤 사람은 영어도 잘하지 그래. 근데 AICPA를 3년 4년 공부해서 안 되면 나 AICPA를 공부 많이 했다고 맨날 그렇게 우겨야 돼. 근데 상대방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것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를 못하면 패스가 안 되면 매번 그걸 해야 돼. 그게 힘들어. 그래서 저도 가끔 가서 보면 지금도 저도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1년에 하나씩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이 많겠지. 수없이 많겠지. 근데 지금 저 또 공부해. 무슨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세무사 공부해. 왜 할까? 시간이 많이 나니까. 제 친구는 추경호가 제 친구야. 장관이지.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어. 대부분의 상당수는 제 친구들이 뭐 신한카 사장 무슨 사장 다 이렇게 전직도 진용보증 이사장도 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느냐? 대부분 친구들은 200명 중에 지금 퇴직한 친구가 한 150명 되는데 대부분 당구치기 바빠. 당구치다 또 싸워. 저희 또 맞았냐 안 맞았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한 20대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단테 신곡에 가면 지옥편이 나오거든. 지옥편 나오면 첫 문장이 뭔지 알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영원히 희망이 없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렘이 없이 희망이 없이 사는 생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들어. 제 친구 중에는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아버지한테 빌딩 물려받아갖고 그 관리인 두고 관리인이 돈 걷어오면 그걸로 살아와. 처음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젊은 시절에는. 맨날 직장에서 깨지고 야근하고 그러는데 걔는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연민의 정이 느껴져. 삶이. 쟤는 왜 태어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럼부터 질문을 하게 돼. 꼭 해야 되는데 왜 질문 안 하겠어? 질문하지. 응? 그래서 질문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워낙 머리가 좋아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랑 일부러 하는 거랑 가끔 이렇게 엉뚱한 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보면 숫자가 틀리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바로 잡을게요. 자, 이 보시면 거기 지금 챕터가 18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한 15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각 챕터에서 거의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중요한 챕터가 어디냐면 챕터 6의 스탠다드 코스팅. 여기가 주로 시뮬레이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챕터 9의 CVP 분석. 그 다음에 챕터 11의 버지팅. 그게 주탑이고 새로 들어온 게 ERM이 맨 파트에 새로 들어왔어요. ERM. 요번에 새로 개정이 돼갖고 ERM. 그 ERM 들어온 걸 제외하고는 지난번에 교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나머지는 조금씩 보완된 거고 그런데 그런 거 큰 차이가 없어. 자, 그러면 오늘은 챕터 1부터 나가죠. 챕터 1에 보면 베이직 컨셉이라고 관리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에게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매니지먼트가 누구예요? 매니지먼트가 CEO거든. CEO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형식이 없어. 의사결정을 잘하도록 해주면 이것이 최고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객관성보다 뭐다? 렐러번스. 목적 적합함. 뭐의 목적?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관리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영 성과 같은 거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해관계자. 근데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까? 채권자도 있고 주주도 있고 노조도 있고 정부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되지가 않지.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객관성이 중요해. 100사람이 재무제표를 만들면 100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나오길 중요해. 그래서 갭이라는 게 있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는 거에 딱 맞춰서 그게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객관성이 제일 중요해. 어느 한쪽에 편을 들면 안 돼. 근데 관리회계는 그것이 아니야. 경영자가 과거가 아니고 미래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목적 적합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틀이 있다 없다?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유저가 있는데 재무회계는 익스터널 인베스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주로 보게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갭이 꼭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포팅 펌에 보면 재무회계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서 재무제표에 딱 있어. 근데 관리회계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정형화된 틀이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시면 타임 포커스 보시면 주로 재무회계는 히스토리컬 인포메이션이 과거에 과거. 근데 뭐다?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퓨처예요. 미래. 과거가 어려울까? 미래가 어려울까? 미래가 훨씬 어렵지. 미래를 알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그 어려워. 미래하는 게 어렵다고. 과거는 점쟁이들도 어느 정도 맞춰. 근데 미래는 못 맞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키인데 검증 가능성과 목적 적합성에 보시면 재무회계는 검증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반면에 관리회계는 뭐다? 렐러번트. 목적 적합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정확성에 강조한다면 관리회계는 타이멀리스. 적시성이야. 적시성. 그 의사결정이 내일인데 보고서를 3일 뒤에 갖고 오면 그 보고서는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면 직장 생활을 잘하는 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잘하냐면 위에 사람들이 지시를 내리거든. 그러면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시를 딱 받아놔서는 꼭 물어봐야 돼. 부장님, 과장님, 이 보고서는 언제까지가 납기입니까? 꼭 물어봐야 돼. 납기가 내일이다. 그러면 정확성보다는 뭐다? 신속성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는 한 달 뒤에 갖고 와라. 그러면 그때는 폭넓게 심도 있게 해야지. 그래서 꼭 중요한 게 뭐다? 납기를 물어봐야 돼.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 타임리스를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코스트 어카운팅은 제품 원가 자료를 제고고 그렇게 나온다는데 굳이 따인다면 파이낸셜 어카운팅이 이쪽에 있으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 이쪽에 있지. 그래서 요거 약간 겹치는 것도 있겠지. 그러면 요 안에 코스트 어카운팅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코스트 어카운팅은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의 일부분에 속하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는 말은 주로 약간 고급스러운 거예요. 뭐야?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거든. 근데 코스트 어카운팅이 뭐다? 집계하는 거야, 집계. 과거에 일어난 걸 집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로 스킬이, 낮은 스킬이 요구되는 거지. 어쨌든 이런 차원인데 왜 이걸 배우냐? 가끔 보면 요새 이제 웃겠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써봐라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요 컨셉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베이직 컨셉에 대해 갖고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매니팩처링 코스트 제조 원가의 분류예요. 제조 원가 매니팩처링 코스트란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가공하는 제조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을 잘 설명한 것이 어디 있냐면 6페이지 보실래요?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주로 뭘 다루냐면 기업이 리테일 기업을 다룬다고. 이 리테일 기업은 뭐냐면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죠?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구매해서 판매하는 데 비해서 이 제조업은 물건을 구매하는 거 아니고 머티리얼, 원재료와 레이버, 물건 만들려면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건이 있어야 돼요.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잡비용이 들어가거든. 그 잡비용은 오버헤드 코스트라 그래요. 이 세 개를 가지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 WIP라는 가공의 과정을 더해요.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고 나서 뭐다? 최종 제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구매에서 판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중간 단계에 가공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 가공이라는 과정을 뭐냐면 거기 밑에 플로우 인벤토리에 WIP라는 거예요. 워킹 인 프로세스라서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제공품. 바로 재료를 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가공하는 과정을. 그걸 WIP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원재료를 구입해서 뭐다? 거기다가 DL, 다이렉트 레이버, 노동과 오버헤드 코스트, 간접비를 합쳐서 그걸 갖다가 컨버전 코스트라 그래요. 다이렉트 레이버와 오버헤드 코스트를 합쳐서 컨버전 코스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이 그 밑에 그림에 뭐다? WIP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WIP를 갖추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완성품이 나오는데 완성품에 관련된 계정을 피니시드 굿이라고 해요. 피니시드 굿. 이 피니시드 굿이 꼭 뭐랑 똑같다면 여기 제품을 판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판매되면 CGS라서 코스트 오브 굿 솔드가 나온다. 그것을 가르치는데 이 제조 과정에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이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이왕 본 김에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원재료를 purchase of raw material, 원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원재료를 창고에서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고. 그 투입하면은 그것이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치겠지. 그걸 제공품 계정이라고 그래요. 이 제공품 계정도 인벤토리 계정이에요. 머티리얼도 인벤토리. 그래서 하면 이제 완성되면 피니시드 굿이 되고 그래서 판매가 되면 CGS, 매출 원가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루어져요. 자, 다시 4페이지 오셔서 보시면
그래서 제조 원가라는 것은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컨버전 하는데 제조 공항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말하는데, 우리 원가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머티리얼, 재료가 있어야 돼. 또 재료만 갖고도 물건 못 만들어. 빵을 만들어 뭐가 돼? 빵 만드는 노동이 필요해. 레이버. 그 다음에 레이버만 갖고 또 안 돼. 뭐다? 전기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건물 있으면 뭐가 돼? 감가상각해야 되고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기타 잡비용이 들어겠지. 그 잡비용을 갖다가 오버헤드 코스트라 그래. 그래서 기타 비용을.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원가의 3요소인데 거기 보시면 그 음영친데 보시면 다이렉트 머티리얼 코스트라 했어요. 이건 직접 재료 원가래. 다이렉트를 직접이라는 표시되거든. 다이렉트라는 말은 트레이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트레이스가 뭐예요? 꼬리표가 붙는 거야. 꼬리표가 붙는 거. 그래서 꼬리표가 붙는 재료가 있고, 두 번째 다이렉트 레이버, 꼬리표가 붙는 노동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기타 등등 있겠지. 그런 걸 갖다 모두 모른다? OH라고 그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럼 이런 컨셉이에요. 원가의 3요소가 머티리얼, 레이버, OH라고 그러는데, 이 머티리얼 보시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이게 뭐냐면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여러 가지 생겨. 제인시스 생산하지만 뭐냐면 아반떼에서 생산한다고. 그러면 제인시스에 들어가는 타이어와 아반떼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러면 그 타이어는 꼬리표가 붙는 거야. 그렇게 붙는 걸 갖다가 다이렉트라고 그래. 다이렉트. 그래서 꼬리표가 붙는 재료 같은 거는 그걸 갖다가 DM, 그래서 다이렉트 머티리얼에서 DM 그래. 근데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하는데 볼트나 너트나 뭐 악유 같은 것도 들어가. 근데 이걸 꼬리표를 붙이면 그게 더 힘들어. 그 꼬리표를 붙이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걸 갖다 다이렉트의 반대말이 뭘까요? 인다이렉트라고. 그래서 인다이렉트 붙인 걸 갖다가 인다이렉트 머티리얼이라고 그래. 예?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이런 건 꼬리표를 아니고 그냥 모아놓는다고. 또 레이버도 보시면 이 아반떼 공장에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있고, 또 제인시스 공장에서 하는 인건비가 있어. 그러면 제인시스 공장의 인건비는 제인시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것만 짚어하게 되겠지. 그게 꼬리표가 붙는다고. 그런데 이 제인시스와 아반떼를 전체를 아우르는 공장장이나 서포트 직원이 있다고 봐. 그럼 꼬리표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래서 직접 꼬리표를 붙이는 거를 다이렉트 레이버에서 DL이라고 그래. 꼬리표가 안 붙이는 건 인다이렉트라 해서 인다이렉트 레이버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OH는 여기 감가상각, 인슈런스, 그 다음에 텍스, 이런 것은 이 전체가 붙는 거지, 텍스가 아반떼 공장 따라 붙는 거 아니고 다 똑같이 붙잖아. 감가상각이 건물이 공투로 붙잖아. 그러면 원가의 3요소를 어떻게 나누냐면, 원가의 3요소는 요걸 다 해서 뭘 한다? 요걸 다 해서 이걸 OH라고 그래. OH. 이건 뭐다? OH는 꼬리표가 붙는다 안 붙인다? 꼬리표가 붙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인다이렉트래. 그러면 원가의 3요소가 여기서 나와. 원가의 3요소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외워야 돼. DM, DL, OH. 이것이 원가의 3요소라고. 원가의 3요소. 그래서 이 원가의 3요소가 뭐냐? 그러면 DM, DL, OH. 이렇게 나오겠지. 예? DM, DL, OH. 그러면 거기 이제 2번에 보시면 요 DM, DL, OH가 있는데, 여러분 이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없이 만들 수 있을까? 밀가루는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만드는 사람 기술자는 있어야 되겠지. 공장은 없으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요소가 어떤 걸까? 꼭 필요한 요소가 이 두 개는 꼭 있어야 돼. DM하고 DL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는 용어를 뭐라 하냐면 요 두 개를 프라임 코스트라 그래. 프라임 코스트. 뭘 한다? 프라임 코스트. 그 밑에 찾았습니까? 프라임 코스트. 원가의 3요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뜻이야. 프라임 코스트. 응?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돼. 밀가루를 제품으로 만들려면 다른 두 가지 밀가루를 제품을 컨버전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인건,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건물 갖다 끼트는 있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요 두 개를 컨버전 코스트라고 그래. 컨버전 코스트. 컨버전 코스트는 뭐다?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갖다가 컨버전 코스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컨셉이니까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지. 예? 원가의 3요소 DM, DL, OH. 그 다음에 프라임 코스트는 DM과 DL. 컨버전 코스트는 OH와, DL과 OH.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구구단을 외우듯이 이제 외우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선생은 그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암기를 잘하면 시험을 금방 푼다.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하고 암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어. 농담이 아니야. 근데 그냥 무조건 알려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예? 나중에 보면 문제 딱 보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딱 머릿속으로 딱 튀어나와야 돼.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다이렉트 코스트 또는 프라임 코스트는 DM과 DL을 합친 거다. 그건 뭐다? 트레이스. 앞에 뭐다? 다이렉트자가 붙은 거다. 그런 식이야. 그 다음에 컨버전 코스트는 DL과 OH를 하는 거다. OH는 뭐다? 머티리얼을 완성품으로 컨버터인데 소요되는 원가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버전 코스트라 해요. 그런데 3번에 보면 제품 원가, 요 세 가를 뭐냐면 세 개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고상하게 프로덕트 코스트라 해요. 프로덕트 코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덕트 코스트는 원가야. 근데 그 옆에 피어리드 코스트야. 피어리드 코스트는 뭐냐면 이거는 기간 원가야. 그래서 프로덕트 코스트는 DM, DL, OH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프로덕트 코스트 인벤토리드 온 더 밸런스 십. BS에 자산으로 기록돼. 그리고 언제 비용을 떨어지냐면 판매됐을 때 CGS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냐면 코스트와 익스펜스의 차이를 알아야 돼. 익스펜스는 뭐다? 발생 즉시 비용이 되는 거야. 근데 코스트는 일단 발생은 자산으로 됐다가 판매가 되면 이때 비용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발생 즉시 뭐다? 비용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회계 원리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떠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을 떠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을 떠는 것과 비용을 떠는 것과 어떤 차이 날까? 이게 차이 나겠지. 비용을 뜨면 단계 비용이지만 자산을 뜨면 비용이 될까 안 될까? 비용이 안 되니까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거겠지. 그래서 코스트는 바로 발생할 때 비용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냐면 거기 피어드 코스트 형광펜 기간 원가는 다른 말로 뭐다? 세일즈 앤 어드민 익스펜스야. 세일즈 앤 어드민 익스펜스는 발생 즉시 비용이 떠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배운 어떠한 원가 형태에서든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스는 원가가 된다 안 된다. 어느 경우에도 변동비든 고정비든 뭐 어떤 것이라도 이것은 무조건 원가가 되지 않고 발생 즉시 뭐로 떠난다? 비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넥타이 매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거는
셀러리라고 그래. 셀러리는 발생 즉시 비용 떠는 거야. 그런데 저쪽 평택의 공장에서, 삼성전자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웨이지라고 그래. 그거는 익스펜스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일단 DL에 갔다가, DL은 인다이틀 레이버는 갔다가 원가로 됐다가 이것이 제품이 돼서, 제품 될 때까지 뭐다? 제품 될 때까지 인벤토리야. 그것이 판매될 때 뭐로 된다? 판매되면 그때 CGS 되는 거야.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기할 게 뭐냐면, 여기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스는 뭐다? 원가다, 익스펜스다. 근데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스는 파이낸셜 어카운팅에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료에서는 그 말 쓰지 않고 뭐란다? 피어리어드 코스트. 익스펜스 때도 코스트라고 붙여주면 그걸 갖다가 원가라고 해서 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건 무조건 발생 즉시 비용 떨어진다. 이걸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한 중간 정도로 지나가면 또 잊어먹어.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뭐 원가의 3요소, 프로덕트 코스트, DMDL, OH, DMDL, 프라임 코스트, DL, OH, 컨버전 코스트.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그 밑에 페이지 5페이지에 이그젠플 가보시면 거기 DM이 10만 있어. DL이 9만 있어요. 오버헤드 코스트가 4천이에요. 그러면 총 제조원가는 얼마죠? 다 더하면 되겠지. 다 더하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프라임 코스는 얼마냐? 그럼 얼마일까? 프라임 코스는 19만이 되겠나? 컨버전 코스트는 9만 4천이 되겠지. 컨버전 코스트 9만 4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어봐. 거기서, 그러니까 프라임 코스트는 DM, DL 더하는 거고, 컨버전 코스트는 DL, OH를 더하면 되는 거겠지. 그 용어가 뭐 프라임 코스트라도 되고 다이렉트 코스트라도 되고 똑같은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퀘스천에 트레이스는 뭐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이렉트랑 똑같은 말이지. 다이렉트 자가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럼 DM, DL이잖아. 그래서 키워드가 트레이스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그젠플 2를 보시면 거기 키워드가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야.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DM, DL, OH 어디에 포함될까? 감가상각비는 OH 포함되지 않아요? 감가상각 OH? 그럼 감가상각비는 프라임 코스트다. 맞다 틀리다. 프라임 코스트에? 컨버전 코스트다. 컨버전 코스트 맞죠? 이해갔어요? 그 다음 이건 피어리드 코스트다. 발생 시 비용 떤다? 이건 원가의 3요소니까 원가지. 피어리드 코스트는 아니죠. 그럼 답을 찾을 수 있겠지. 프라임 코스트다. 노. 그러니까 일단은 CD에서 찾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컨버전 코스트. 예스. 피어리드 코스트는 노. 왜? 이거는 원가잖아. 원가. 그러니까 원가고 코스트와 익스펜스는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어리드 코스트인데 이거는 비용이에요. 자, 이그젠플 2번 같은 그런 거는 원가의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그젠플 3를 보시면 거기 1번이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야.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는 원가의 3요소에 어디에 포함돼? OH죠. 그럼 무슨 프라임 컨버전. 프로덕트 코스트죠. 근데 뭐다 여기? 중요한 거? 여기 공장에 사무실에 넥타이 메고 있어요. 지금 작업복 입고 있어요. 이거는 헤드쿼터니까 공장이 아니야. 팩토리 같으면 감가상각이 원가인데 사무실은 이거는 피어리드 코스트지. 그래서 이거는 프로덕트 코스트가 아니에요. 그거 잘 봐야 돼. 무조건 뒤에 무슨 말이 뭔지. 여기 키워드는 헤드쿼터의 빌딩의 감가상각이야. 만약에 매니팩처링 팩토리 플랜트 이러면 이거는 프로덕트 코스트가 됐겠지. 자, 2번에 보면 인슈런스 익스펜스예요. 뭐에 대해서?
머시너리, 그게 공장이죠. 이게 만약에 사무실이면 헤드쿼터라는 건 이거는 OH가 되는 거겠지. 피리어드 코스트가 되는 거겠지. 3번에 인슈런스 익스펜스도 똑같은 2번, 3번 뭐가 차이 날까? 공장이냐, 본사 건물이냐는 거지. 그래서 구분할 수 있고. 4번에 애드버타이징은 공장에서 할까, 사무실에서 할까? 본사에서. 본사. 그래서 뭐가 될까? 피리어드 코스트가 되겠지. 그 다음에 메인티넌스 익스펜스인데 뭐다? 머시너리야. 그 공장에.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이 문제 통해서 공장과 관련된 거는 발생 시 비용을 떠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일단 코스로 잡아놨다가 물건이 판매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반면에 공장 이외인 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비용은 뭐다? 이거는 피어리어드 코스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페이지 6번에 보시면 원가의 흐름이 나와요. 원가 흐름 아까 배웠죠? 바로 뭐예요? DM, DL, OH를 통해서 WIP 과정을 거쳐서 피니시드 굿을 거쳐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맨 밑에 박스 보시면 매니팩처링 코스트는 발생한 시점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뭐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단 재고 자산 원가, 인벤토리로 잡혀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두 제조 원가는 WIP, 제공품 계정에 집계돼서 재고, 인벤토리로 잡혔다가 제공품이 완성되면 뭘 된다? 제품이 된다. 그래서 제품이 판매되면 수익 창출되면서 수익 비용 대행 원칙에서 매출하고 비용화된다. 그걸 갖다가 그 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7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매우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회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T 계정을 잘 활용하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원가의 3요소가 뭐다? 원가의 3요소가 머티리얼, 레이버, OH가 있겠지. OH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원가의 3요소? 그러면 머티리얼은 자산의 계정이야. 자산의 계정은 항상 발생하는 쪽에 비기닝이 있어요. 여기가 비기닝이 있고 구입하게 되면 퍼처스 웨지 오겠지. 그 다음에 이곳이 엔딩이 있으면 이것이 뭐다? 투입이 되는 거지. 투입이. 뭐에? 제조에 투입된다고. 근데 이제 투입이 되는 거에 뭐가 있다? 꼬리표가 붙는 게 있고 꼬리표가 안 붙는 게 있겠지. 꼬리표가 붙는 거는 DM이라고 그러고 꼬리표가 붙지 않는 건 인다이렉트 머티리얼을 했겠지. 이해갔습니까? 또 레이버는 여기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거. 발생하겠지. 인건비가 발생한 거겠지. 인건비는 전금이 지급된 것도 있고 아직 지급 안 됐지만 인건비 발생한 거 있다고. 이것도 꼬리표가 붙는 게 있고 다이렉트 레이버가 있고 인다이렉트 레이버가 있겠지. 이게 투입되는 거겠지. 투입되는 거. 그렇겠죠?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 OH는 뭐냐? 꼬리표가 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꼬리표가 없으면 여기 일로 다시 와서 여기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이것도 이쪽에 와서 인다이렉트 레이버.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겠지. 뭐다? 뭐 디프리시에이션, 인슈런스, 그 다음에 텍스 뭐 이런 것이 있겠지. 이런 답답한 것이 쭉 있겠지. 그러면 WIP 계정을 간다고. WIP 계정. 그럼 WIP 계정도 이것도 인벤토리 계정이거든. 자산이니까 어디가 있겠다? 비기닝이 여기 있겠지. 비기닝이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투입된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바로 꼬리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일서 온다고. DM. 또 이것도 뭐다? DL. 이렇게 오겠지. 근데 이건 꼬리표가 없으니까 바로 간다 못 간다. 못 가니까 일단 풀장에다 모아놓는다고. 풀장에 모아놓는다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못 가. 일단 모아놓는다고.
그리고 모아놨는데 이게 만약에 작업 넘버 1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여기 또 작업이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잉에서 비행기 말할 때 보잉 747, 뭐 7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보잉 747 오면 또 뭐가 나올까? 보잉 727 이렇게 나오게 있을 거라고. 그럼 WIP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겠다고. 그거 아까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 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이 OH는 바로 못 가.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이 DM이나 DL의 어떤 비율대로 한다. 그럼 이건 뭐다? 이게 모은 걸 갖다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뭐냐면 엘로케이션 해준다고. 꼬리표가 없으니까 어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걸 과정 거쳐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여기 비깅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이쪽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 DM 이쪽에서 오는 게 있겠지. 또 DL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OH가 이렇게 오겠다고. OH. 근데 이거 여러 개 쓰는 게 불편하니까 여기서 하나만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OH를 나눠주는 것이 일단 처음에는 어려워.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나눠주는 방법을 제시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DM의 비율대로 나눠라. 뭐 DL 비율대로 제시해라. 그러니까 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것이 없다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만 있다고 보면 여기서 오면 이제 처음에 지난 기에 작업을 중간에 했다가 완성되지 못하고 넘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DM, DL, OH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완성된 게 있고 아직 미완성된 게 있고 완성된 게 있잖아요. 그 완성된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완성된 걸 고입해 보시면 CGM이라고 그래. CGM. 완성되지 않은 거는 이거 기말로 닫다가 다음에 또 완성되겠지. 그럼 완성되면 여기서 finished good 완성품이 되는데 완성품에 이것이 완성품이 이렇게 온다고. CGM. 그리고 지난해 완성됐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게 비깅으로 왔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완성돼서 넘어온 거랑 단계 완성된 거랑 합치면 총 판매 가능한 건데 이 중에서 아직 못 팔리고 있는 건 기말로 됐겠지. 판매된 건 뭐가 됐을까 그럼 판매되면. 판매가 된 거는 이때는 CGS가 되겠지. CGS가 되겠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 주로 요 그림이 머릿속에 꽉 집어져 있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 또 나중에서 예산에서도 똑같이 써먹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티 계정은 굉장히 중요한 티 계정이에요. 티 계정.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답을 넣으면은 답이 나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주로 시험에서는 여기가 없다? 대부분 잘 주지 않은 게 여기는 뭐가 없냐면 이런 걸 안 줘,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겠지. 이거 주로 막 DM이라고 딱 써준다고. 그 DM한테 거기 보시면 IDM은 잘 안 나타나.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요걸 가지고 오는데 뭘 물어보냐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 프라임 코스트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뭘 더하면 된다? 커머셜 코스트는 뭐다? 요 세 개를 합친 건 뭐다? 요거 세 개를 합친 것이 그 동글뱅이 3번에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라는 거예요.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 됐습니까?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 그 다음에 뭘 구하라면 주로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CGM. CGM은 어디서 구할 수 있다? WIP 계정에서도 구할 수 있고 finished good 계정에서도 구할 수 있어. 두 군데서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초 완성품, 기말 완성품 CGS를 주면 여기서 구하는 거고 DM, DL, OH, 비기닝이고 엔딩 주면 여기서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CGM을 구하는 것이 시험 문제. 그러니까 CGM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분개도 필요 없어. 뭐다? 갖다 T 계정에 갖다 놓고 찾기만 하면 돼.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지 뭐 T 계정 저거.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T 계정이 되는 거예요.
요걸 물어보고, CGM을 물어보고, 또 하나 물어본 게 뭐냐면,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CGS가 얼마냐 물어봐. 그럼 CGS를까지 들으려면, 여기서 여러분 딱 이거 딱 넣고 하려면, 여러분 1분 3초 안에 풀 수 있다? 풀어야 돼. 근데 1분 3초 안에 풀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지. 그 문제에서 CGM 구하라면 그냥 구하면 돼. 갖다 놓으면 얼마 안 걸리니까. 바로. 근데 CGS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 CGM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CGM을 구하라면, CGS를 구하라. 이게 구하라 그러면 여기 뭐냐면 머티리얼 플러스 WIP 플러스 피니스 굿의 계정을 3개를 다 합쳐버려. 그러면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비기닝에 누구 거? 머티리얼 플러스 WIP 기초 플러스 피니스 굿에 그걸 합쳐버리고 여기 엔딩에 누구 거? 머티리얼 플러스 WIP 기말 재고 플러스 피니스 굿에 하면 3개를 더 담태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해야 될까? 여기는 DM은 뭐 때문에 나온 거야? DM은 요 2개에다 요걸 빼면 DM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2개를 떠서 요걸 빼면 요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어디 들어가 있을까? 요거랑 이미 요게 들어가 있지. 그 뭐만 넣으면 될까? 여기는 퍼처스를 넣어야 돼. DM 넣으면 안 되고. 요거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뭐다? DL. 그 다음에 OH를 넣으면 요 답이 그대로 나와. 여기서 주의할 건 뭐다? 여기다 DM을 넣으면 안 돼. DM을 안 넣으면 뭘 넣어야 된다? 요 퍼처스 금액을 넣어야 돼. 퍼처스 금액. 그러면 바로 답이 신기하게 나온다고. 응? 나올까 안 나올까? 해보면 답이 나오니까. 근데 뭘 주의해라? 주의해라? DM 대신에 뭘 넣어야 된다? 퍼처스 금액을 넣어야 돼. 그 원리가 여기 2개를 더해서 이걸 빠지면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DM을.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답을 금방 찾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응?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렸더니 어떤 학생이 아우 선생님한테 제가 빨리 배웠으면 대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에서 바로 부르는 건데 그러더라. 저도 광운대학교에서 가끔 가르치거든. 광운대학교에서. 제가 광운대학교 겸임교수예요. 가르치면 그냥 점수 잘 주지 저는. 직장 사회생활 해봤잖아. 응?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점수 줄 수 있는 건 잘 준다고. 절대평가가 아닌 저기에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면 절대평가면.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계정을 하고 뭘 구하는 거다? CGM 구하거나 이걸 구하거나 그런 게 주로 구한 거야.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해 이게. 시험 문제는 뭐다? CGM 구하거나 CGS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7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거기 동글뱅이 1번부터 5번까지를 책에 보면 말도 다 써 있어. 말도 써 있는 거 100말 외워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지. 특이대장만 그리면 답이 나오지. 그걸 공식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 1번서부터 6번까지가 그거 보세요. 그게 공식이야. 공식을 외우면 쇠가 빠지지. 어떻게 하면 된다? 특이대장 3개만 그리면 답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참고로 미리 선행 학습인데 여기서 작업 넘버 1 이걸 짭 오더 넘버라고 하면 작업 지수 넘버인데 1번, 2번인데 요거는 완성됐다. 완성됐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 이거? 이 완성되면 이거 CGM이 되는 거야. 완성이 안 됐다. 2번은 완성 안 됐다 그러면 요 기말 제공이 되는 거야. 완성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제품이 완성되면 CGM을 가는 거야.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엔딩 WIP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거야. 개별원가 계산이 거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련 뭐다? 완성됐다 그러면 어디 간다? CGM. 완성이 안 됐다. 계속 작업 중이다 그러면 뭘 간다? 엔딩 WIP가 된 거지. 이해갔어요? 이걸 짜보도 코스트라는 개별원가 계산이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요 풀장에 있는 거 이걸 갖다 보통 뭐냐면
커먼 코스트라고 풀장에 따라서 커먼 코스트라는데 이 커먼 코스트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나눠주는 걸 엘로케이션이라고 해요. 엘로케이션 해주는 것이 가장 여기선 신경 쓸 분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면 저건 뭐 산수도 아니고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원가의 3요소가 DM, DL, OH에서 원가를 하는 건데 그럼 왜 원가 계산이 중요하냐? 여기 원가의 3요소가 이렇게 있지. DM, DL, OH가 있는데 이것이 100, 이것이 200, 이게 300 했으면 이 원가가 얼마나 됐을까요? 600이라고. 그럼 기업체에서는 여기다가 뭘 하냐면 여기다가 물건 만났다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판매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 활동 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가겠지. 그게 뭐가 들어가요? 판매 비용이 들어가겠지. 셀링 앤 어드민이 예를 들면 300이다. 그러면 토탈 비용이 들어가는 게 900이잖아. 900에 팔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뭘 붙일까? 마진을 붙이겠지. 거기다 마진을 한 600 붙여갖고 이것이 하면 이게 프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가를 잘못해갖고 이게 300인데 이걸 200이라고 한다든지 300인데 7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적게 하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실제는 손해가 나는 거고 너무 많이 잡히면 가격이 높게 책정되니까 나가서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원가 계산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원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가 계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거의 단순하게 노동이 많이 소요됐다고. 근데 최근에 노동을 뭐로 대체해? 기계화를 해서 기계가 대체한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 DL이 많았는데 지금은 DL은 만약에 100이 줄고 OH가 300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 OH가 늘어난다고. 왜 그럴까? 기계를 쓰게 되면 간접비가 늘어나. 제조 경비라고 하는. 노동비는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이제 원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그러니까 현대는 요거는 줄어들고 OH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비슷하게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가격 채찍이 어떻게 되냐를 또 배우는 거 그런 컨셉이에요. 그렇죠?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면 우리 재무회계 배웠어요. 재무회계 배웠죠? 재무회계 배웠어? 재무회계 배웠으면 세일즈가 100이에요. 100이야. 네? 그러면 여기 CGS가 20이야. 80이야. 그러면 그로스 프라핏은 얼마일까요? 그로스 프라핏 20이지. 그러면 그로스 프라핏 퍼센트지. 매출 총 이익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매출 총 이익률은 세일즈 100짜리를 팔아서 얼마 나왔어요? 20이 남았어. 그러면 그로스 프라핏 퍼센트는 20%라는 거예요. 20%. 근데 여기서는 이거에서 주는 거에 퍼센트를 주는 게 아니고 주로 이 원가에다가 플러스해서 이걸 플러스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로스 프라핏 퍼센티지가 이거는 20%면 원가 플러스 마진에 하는 건 이게 마진은 몇 퍼센트가 붙였을까?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가 붙일까요? 이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가 80인데 총 이익은 얼마예요? 20. 그럼 이건 몇 퍼센트예요? 25%지. 요 두 개를 변환시키는 게 어렵다고 해서 시험에서 막 틀려. 매출 총이익에 주로 여러분들은 재무회계 붙일 땐 이런 걸 많이 배웠다고. 매출액의 총이익이 20원이면 20%의 총이익률이 생긴다. 그런데 원가회계에서는 이 공식 쓰는 게 아니고 못 따라 밑에 걸 쓴다고 밑에. 그러면 매출액 총이익률의 20%는 원가의 마진은 몇 %라면 이거 고칠 수 있다 없다. 이걸 컨버터 이걸 25% 찾는 게 어려워서 못 찾아. 컨셉 알겠어요? 우리 주로 이걸 쓴다고. 왜? 원가에다가 마진 붙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그래서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매출 총 이익률과 원가 대비 마진율은 어떻게 컨버트 할 수 있는가? 응? 요거는 여기서도 사용되고 어디서 사용되냐면 나중에 어드밴스 어카운팅이라고 이제 BC 포함됐는데 거기 하면 뭘 보냐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면 거기서도 뭐다? 이 컨셉을 배워. 나중에 컨셉을 지금 좀 어려우니까 하는데 머릿속에 넣으라고요. 알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게 뭐가 중요하다? 원가의 3요소고 티계정 세계가 제일 중요해요. 티계정 세계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암기하고 있으면 쉬었다가 다음 문제 푸는데 그냥 갖다 답만 넣으면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